네, 건강매거진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건강에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등 고령 인구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흔하게 겪는 질병인 척추 질환,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여러분의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김병우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에 운동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막상 또 허리가 아프게 되면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좀 줄이거나 조절해야 되는 게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게 사실인가요? 통증이 있을 때는 사실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통증이 있으면 쉬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통증이 없을 경우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 공부 전에 수험생하고 비슷해요. 이제 시험 딱 닥치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좀 한가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환자분들도 통증이 없을 때 건강하게 운동하셔가지고 예방을 하고요. 통증이 일단 생기면 의료진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운동을 조금 줄여주시고 의료진의 가이드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다라는 네, 설명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또 요즘처럼 바람이 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유독 또 안 아팠던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요인들이 이런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의 원인은 이제 정말 많은데요. 허리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허리 통증과 동반된 다리 저림 이런 것들은 가장 흔한 빈도는 척추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다리가 땡기고 아픈 게 척추 말고도 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골반에 생기는 이상근 증후 같은 증상도 똑같은 통증을 유발하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하지정맥류. 네. 그죠? 네. 그것도 다리 저림 생깁니다. 엉덩이 통증도 생기고요. 그리고 말초신경병증. 또 근육통 종류들이죠.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빈도의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제일 흔하게 관찰되는 게 척추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유능한 의사는 가장 흔한 질병부터 찾아 나가는 것이 좋고 또 환자가 호소하는 그 증상들 중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짚어가지고 이게 척추에서 비롯되는 건지 아니면 혈관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통증은 놔두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계속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지는 이런 허리 통증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허리 통증 치료하는 방법들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이제 우리가 척추 질환, 허리 통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그냥 사실 두고 봐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는 우리가 제일 처음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비수술 치료고요. 이 치료들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거의 한 90% 정도는 네.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조금 위험한 증상이 있었을 때는 MRI 검사라든지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제 다리 저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존적 치료에서 비수술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내가 그냥 허리가 아프다 아니면 잠깐 다리가 저린다고 해서 이런 수술이나 비수술 치료를 처음에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인 그냥 약물 치료, 물리 치료만 해도 거의 다 낫는데 만일에 한 달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그때는 좀 검사를 하고 비수술 치료라든지 수술 치료라든지 이런 약간 구체적이고 정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모두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척추 질환에 의심해 봐야 하는지 저희가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윤명 씨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허리부터 다리가 저리고 아파 장을 보러 갈 때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윤미영 씨. 10분, 5분, 이제는 100m도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데 청소를 하다가도 일어설 때가 되면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설거지를 마치고 움직이면 허리가 뻐근해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리가 아파 외출하기도 무섭다는 윤미영 씨.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 화면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흔하게 호소하는 저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증상까지 동반된 그런 사례였어요. 지금 보면은 가장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허리 통증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목 네. 바꿔야 됩니다. 허리 통증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경우가 네, 있군요, 맞습니다. 허리가.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학 기관들과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 중에서 허리 통증이 없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척추의 질환이면 당연히 허리가 아픈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한 60%의 환자가 예. 허리 통증은 미미했어요. 또 과반수 이상이네요. 네, 그래서 다리 증상이 주로였었고요.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까지 타고 내려가는 증상, 그걸 우리가 이제 의학용어로 방사통이라고도 하고요. 네. 또 조금 더 흔히 쓰이는 말로 좌골신경통이라고 말하는데 그 네. 증상이 굉장히 명확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사례가 아주 통증이 전형적이죠. 네. 아마 협착증이나 디스크 혹은 좌골신경통이 동반된 사례 같고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일에 이 증상이 얼마 안 됐다면 그냥 약물 치료나 그냥 쉬고 물리 치료를 해도 좋아질 수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도 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네. 검사를 통해서 내가 협착증 중에서도 몇 기 정도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가장 마일드한 아주 1기부터 아주 심한 중증 협착이 4기까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면 되고요. 네.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비수술 치료도 있고요. 수술적 치료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니까 나한테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는데 몇 단계, 또 어떤 치료법이 나에게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림 보면서 한번 치료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척추하고 관절은 예방적으로 시술하거나 수술하지 않습니다. 예방은 아니다. 그렇죠. 네네. 예방적으로는 운동하고요. 그죠. 자세 교정해주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해주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만일에 사진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또 영상적으로는 협착이나 디스크가 파열되었어도 만약 통증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밀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환자의 통증도 똑같이 동반되기는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포인트는 두 번째는 개인 맞춤형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가장 이해도 잘 못하시고 또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저 환자랑 나랑 같은 수술 혹은 같은 시술을 받은 게 아닌가예요. 왜냐하면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협착증이고 나도 협착증인데 아니, 왜 당신은 낫고 나는 왜 안 낫지? 이게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척추는 뼈가 여러 개가 있어요. 5개. 그리고 구멍만 해도 양쪽으로 해도 10개고요.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 각각 모두 개인형에 따라서 다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환을 치료할 때에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예방적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크게 3가지 방법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의과 대학생이나 아니면
정말 전공의들한테 가르쳐도 될 만큼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 척추의 모형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척추의 구조의 특성상 우리가 3가지 큰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가 꼬리뼈, 네. 두 번째가 추간공, 세 번째가 후궁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꼬리뼈 어려워요. 정도만 알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나머지 2개도 사실 우리말을 쓰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의학용어가 한자어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꼬리뼈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막 시술을 하는 루트, 그 방법이고요. 네. 거기서 접근하면은 시술이 굉장히 용이하고 또 빠르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증 클리닉 같은 곳에서 처음에 통증이 생기면 맞는 주사 치료도 네. 꼬리뼈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 방법은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나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추간공은 척추추, 네. 간자는 무슨 한자일 것 같아요? 사이간자일까요? 딩동댕 정답. 맞습니다. 척추 사이의 구멍이에요. 네. 거기에선 신경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거기가 눌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아, 좀 네, 긴장하고 그래서- 있었어요. 예, 그럴까 아유, 정확합니다. 네. 퍼펙트고요. 두 번째는 후궁관입니다. 이건 사실 맞추기 어려워요. 네. 후궁이라고 하는 뼈가 있거든요. 음. 그 사이에 구멍이고 사실은 예전부터 수술적 치료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던 방법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게 차이점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 수술 시술의 차이점은 환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수술은 훨씬 더 좀 큰 그렇게 치료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좀 네. 마음의 부담도 되거든요. 이제 수술하고 시술하고는 사실은 지금은 거의 경계선이 많이 무너져서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하면은 크게 째는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요. 네네. 또 시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내시경도 원래는 수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채소 침습이 되고 부분 마취가 가능해지면서 이게 시술이라는 의미랑 이제 겹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 시술 합쳐 시술이라고 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환자분들한테. 네. 사실 하이브리드인 거죠. 우리가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맞아요. 나오고 모든 곳에서 이제 이게 네.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개발돼서 이렇게 시술 같은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개발된 거고 네. 제가 전공의 시절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네. 환자들이 약을 먹거나 아니면 큰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방법들이 생겼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재치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못 뵌 사이에 유머 감각까지 좀 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3가지 꼬리뼈를 통해서 하는 거, 추간공 그리고 후궁관을 이용한 3가지 치료법을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그 치료 원리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는데 영상에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꼬리뼈 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꼬리뼈에는 우리가 구멍이 있고 다 틈이 있어요. 이곳을 통해서 개인차는 있지만 모두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척추 질환이 생기는 게 가장 아랫마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쉽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척추 사이에 구멍이라고 한 추간공입니다. 네네.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시경 등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정중앙에 있는 뼈 사이의 틈인 후궁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네.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직접 제거하고 감압해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움직이는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요. 자, 지금 허리나 엉덩이 통증 또 다리 저림 때문에 좀 고민인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나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적합할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하단에 고지가 되고 있네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8살이요. 네, 혹시 본인이 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한번 원장님께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여자분이시고요. 네, 네. 어디 통증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지금? 통증이 심하다기보다는 이게 네. 되게 찌근한 느낌인데 예, 예. 통증이 조금 돌아다녀요. 아, 돌아다녀요? 네. 주로 돌아다니는 데가 있으면 한 3군데 정도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에는
이게 음흠. 저번 주부터 아팠는데, 지난주부터요. 네. 네, 이게 엉치가 삔 것처럼 삐끗한 것처럼 아프면서 다리가 네. 저렸어요. 어느 쪽이 그랬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요. 오른쪽. 그러면 왼쪽은 증상이 별로 없었네요. 네, 전혀 없어요. 음. 지금도. 지금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그 엉덩이 통증보다 다리 통증이 더 명확해졌나요? 이게 골반인데 음흠. 엉치 쪽이 그때는 척추 옆쪽이었는데 지금은 옆으로 돌아가서 이 바깥쪽이고 바깥쪽이고. 그리고 정강이나 고관절 종아리는 어때요? 예? 정강이나 종아리요. 거기는 없어요. 아, 거기는 예. 없어요. 예. 그리고 약간 묵지근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묵지근한 느낌이 들고요. 걷는데 불편한가요? 쩔뚝쩔뚝거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때 예, 예. 골반 한쪽이 꼭 틀어진 것처럼 앞으로 아, 나와 있는 네.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밤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심해지거나. 자기 전에가 아파요. 자기 전에가 좀 아파요. 네, 그때가 제일 아파요. 좋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한쪽 통증이고요. 그죠? 엉덩이에서 조금씩 내려오기는 하는데 아직 발끝까지는 안 내려간 것 같고 골반이 네. 좀 틀어져 있는 것 같고 젊은 여자분이시고 미혼인가요? 미혼 같은데요? 네, 미혼이에요. 네. 일단 걱정은 크게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우선은 푹 쉬고 이제 하이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낮은 굽을 신고요. 그리고 네. 편안한 자세에서 어떤 일 하시죠? 서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오래 앉아 있어요? 어때요? 앉아서 하는 일이에요. 앉아서 하는 일이고요. 그럼 이제 앉아서 하시다가 좀 스트레칭을 하면서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통증으로는 뭐 MRI 검사나 그런 건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우선 병원에서 간단하게 엑스레이하고 문진 같은 걸로 체크업을 한 다음에 가벼운 약과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휴식 이 정도를 취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네. 적절한 치료를 한 2주간 했는데도 통증이 더 심해지고 보행이 어렵고 불편하면 검사가 필요하고요. 만일 네. 스스로 좋아진다. 지금 저랑 통화했는데 병원 가야지 하다 다음 주 됐는데 안 아파. 그러면 네.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예, 이 네. 통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꼭 병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근육이 좀 결리거나 아니면 자세가 잘못되어서 염좌가 생기거나 혹은 조금 탈수가 되거나 컨디션이 나빠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꼭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여유를 갖고 보다가 충분히 휴식하고 간단한 치료를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 정밀 검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걱정 마세요.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행인 것은 이 증상이 지속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래도 조금 많이 불편하시다면 병원에 찾아가서 간단한 엑스레이와 함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문진 등을 통해서 한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이제 척추 질환이나 척추 통증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김병호 원장과 함께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져야 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세 가지로 그 치료 방법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치료 원리까지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봤거든요. 지금부터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꼬리뼈를 통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꼬리뼈를 통한 치료는 굉장히 많이 시도되는 방법이고요. 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우선은 이제 요건 카테터라고 하는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좁아진 척추관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풍선이라고 하는 카테터를 이용해 가지고 네. 그 부분을 넓혀주는 게 이 시술의 기본 원리이고 포인트입니다. 원래 이제 이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도 우리가 카테터를 사용해서 맞아요. 넓혀주고 네네. 스텐트 들어봤죠? 네네, 시술.
우리 아나운서님이 면허증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준 의사가 되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단계가. 아, 예, 좋습니다. 이 시술 중후를 네.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 신경을 확인하고 조영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뚫어주게 되면 이렇게 약물이 바깥쪽까지 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방법은 막힌 걸 뚫어준다.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요. 카테터 크기를 봐도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볼펜이잖아요. 볼펜 뚫고, 예. 예. 훨씬 가늘죠. 2.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가는 거 앞에 이렇게 특수한 풍선이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선을 통해서 넓혀주고 안전하게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넓힌다고 해서 그런 뼈 조각으로 되어져 있는 척추가 실제로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단 기능적으로 넓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이제 경막 시술이라고 하는 거고 경막 카테터 시술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심플하게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자, 도로가 좁아진 거예요. 아, 차선이네요. 그렇죠. 예. 넓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도로가 좁아져 있으면 항상 통증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가 이렇게 좁아져 있다고 늘 막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밤에나 차량이 없는 시간에는 교통이 원활한 것처럼 우리가 척추관 역시 충분히 안정하고 쉬어주면 또 네.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 전달이 잘 됩니다. 근데 무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원인이 있어서 조금 심하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막히죠.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염증을 제거해 주게 되면 국소적인 압력을 줄이니까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도로 위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좀 이해가 네, 쉬운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실제 이제 사례 사진인가요? 네, 다시 예.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렇게 빨간 포인트가 있는 곳이 환자가 네. 통증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막혀 있는 신경기를 풍선으로 넓혀주고 그 이후에 확실히 확인을 한 다음에 환자의 통증을 보고 그 다음에 신경길이 뚫리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네. 시술이 끝납니다. 그렇구나.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환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시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하고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실제로 그 증상을 좀 느낍니다. 약간 네. 예, 오른쪽에 엉덩이에서부터 타고 나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여쭤보거든요. 평상시랑 비슷한 증상인가요? 아우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정확한 검사이기도 해요. 네. 유발 검사이기 때문에 척추는 신경이 여러 개잖아요. 뭐 4번 신경, 5번 신경, 천추 1번 많거든요. 그 중에서 뭐가 원인이 되는지를 이제 긁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되게 등 가려워요, 그죠? 근데 긁어달라고 아. 하는데 엉뚱한데 긁으면 이게 효과가 효과가 없거든요. 없죠.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시술이라고 하는 것도 가려운 것을 찾아서 긁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주사하고의 차이점은 비슷한 방법인데 일단 의사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포인트죠. 왜냐하면 주사는 제가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그 앞에서 약이 이렇게 찾아 가라 들어가진 저렇게 가라 않죠.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시술이라는 건 이렇게 의사가 자기가 조작을 하고 또 자기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가장 의심이 되는 병변을 환자와 함께 찾는 치료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해하기가 쉬우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신경풍선 확장술 시술 과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간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술 영상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투시경 화면이고요. 지금 검은색깔 물감이 쫙 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오른쪽 통증이거든요. 이제 엎드려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에 반대 방향이 우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을 이렇게 넓혀주고 있죠. 검게. 움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유발 검사가 돼요. 환자가 통증을 이렇게 느낍니다. 감각을요. 네. 오른쪽 엉치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서 저희가 지금 5번 신경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조영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네. 이제 뻥 뚫려서 바깥쪽까지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넓히고 있죠.
풍선이 그다음에 커졌다 작아졌다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저 바깥쪽이 추간공입니다. 아. 그래서 추간공까지 접근을 한 거죠. 자, 넓어져서 예, 오. 쭉 뚫리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게 경막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경 차단술의 일종이고 그거에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국소 마취로 간단하게 환자와 이야기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환자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눈으로 직접 보면서 병변을 치료한다는 것이 큰 장점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갖고 있고요. 신경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예. 치료 사례를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이제 64세 여자 환자분이고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MRI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제 여기 지금 빨간 색깔 표시가 된 부분이 지금 통증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보면 이쪽이 배 쪽, 그죠? 여기가 등입니다. 네. 이쪽이 머리 쪽이고요. 네. 여기가 다리 쪽이에요. 아. 그럼 이제 앞뒤 그리고 위 아래를 알겠죠? 네네. 좌우는 사실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네, 지금 보면 그걸 이제 신경 줄기만 뽑아낸 거를 마일로 MRI, 신경 줄기 MRI라고 하는데 꽉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위에는 이렇게 하얗게 뚫려 가지고 내려오는데 네네. 살짝 좁아졌다. 2단계에서는 사실 치료가 별 필요 없고요. 아주 심해졌죠. 거의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사실 이건 수술이 필요한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심하기 때문에 중증 협착이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받기가 너무 좀 힘들고 사실은 좀 원하지 않고 네. 그리고 환자랑 적절하게 이야기 잘해서 그렇다면 좀 주사 치료는 힘들었으니 시술이라는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한 사례입니다. 네.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구멍을 넓혀줬고요. 그 다음에 안에 또 뚫리는 느낌이 나면서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고 예. 시술 전후에 이제 우리가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개선 정도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시술 전에는 지금 아주 파란 색깔이 들어있죠. 좀 차갑다. 네, 맞아요. 이런 초록 느낌들은 색깔도 많고 네네. 지금은 이제 붉은 색깔이 됐죠. 색상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그래서 만화 캐릭터로 치면 슈렉, 아이언맨, 아이고, 네, 네네.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기억해둬야 될 게 있는 게 네. 중증 협착에서 시술로 풍선 확장술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얘가 상당히 중증 협착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유압술 같은 수술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보존적 치료 3개월 정도는 하실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3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게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내가 계속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보다는 직접적인 감압술을 하는 수술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드린 사례도 이제 우리가 환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한 거고요. 비교적으로 또 치료가 잘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척추 질환에 이 같은 시술이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치료 사례 만나봤는데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보시면서 나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하단에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는 70세 된 남자인데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그- 직접 설명해 주세요. 예, 얼마 전에 또, 저는 이게 아픈 지가 한 6, 7년 됐어요. 아유, 오래되셨네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치료도 받고, 예. 그 신경성형술이라는 것도 받아봤고, 그렇죠. 경막 시술이죠. 대표적인 시술입니다. 네. 예, 그렇게 받아봤는데, 한 달 전에 또 다시 그 MRI를 찍어봤더니, 예. 일부는 협착증이 좀 있고, 네네. 또 일부는 디스크가 좀 있고, 네네. 일부는 퇴행성이고 네네. 또 뼈가 하나 튀어나와가 있고 이렇게 아주 이 종합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이요. 제가 예. 이제 사진을 본 건 아닌데
이렇게 딱 예. 드는 생각이 전방전이증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척추가 약간 지금 밀린 증상은요. 거죠. 네. 증상은 그 왼쪽 다리가 아주 좀 많이 저리고 그럼 한 달 전에 MRI 찍고 어떤 치료하셨어요? 주사를 놓더라고요. 아, 신경 차단술일 수 있겠네요. 맞을 때 막 다리까지 타고 내려가던가요?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 않았어요. 별 느낌이 없어요. 아, 주사를 그래요. 맞는데.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는 이 왼쪽 다리가 좀 심하게 저리고 오른쪽 다리도 저리고. 일상생활하기 어려우신가요? 아, 그다음 일상생활하기는 다리가 이렇게 저려서 걷는 거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럼 잘 걸으세요? 뭐 5km, 뭐 1시간도 잘 걸으세요? 예, 그 정도는 걸어요. 그 정도는 걷는데. 걷는데 뭐 크게 문제 없네요. 어떤 게 그럼 네. 제일 불편한가요? 우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네네. 이 엉덩이뼈 있잖아요. 이렇게 앉으면은 이 엉덩이에 받쳐주는 양쪽 오른쪽 양쪽 예. 그죠. 엉치요. 그죠. 예. 네. 그게 이 아파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아, 어떤 앉아 있을 때 그게 심하군요. 그러면 시술을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최근에 또 받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받은 적 없어요. 아, 그때 받았었고 요번에는 그냥 주사 치료만 했네요. 예.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의 이야기 듣고 주사 치료만 들으면 그게 사실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사 치료가 그냥 통증 주사부터 뭐 근육에다 놓는 거, 인대에 놓는 거, 그 신경 근육에 차단술까지 놓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근육이나 인대에 놓는 거면은 조금 예. 이제 더 아래 단계 기본 치료를 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증상을 들어보면은 협착임은 조금 있고, 그리고 뭐 걷는데 문제 없어요. 뭐 5km 뭐 자주 수술적 치료는 그냥 딱 드는 증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요 단계면은 이제 경막 차단술이나 아니면 우리가 오늘 소개했던 풍선 확장 시술이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 만약 좁아진 부위가 가운데 쪽이면 풍선 확장 시술이나 경막 차단술, 그리고 만일에 추간공 쪽이면 추간공 내시경이나 혹은 추간공으로 들어가는 신경 차단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일드하면 되게 사진도 증상도 그리 심하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차단술 같은 치료도 가능하고요. 만일에 조금 복잡하고 약간 퇴행도 많으면 이런 경막 카테터 시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직접 뵙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사진하고 증상하고 일치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또 다른 원인들도 있어요. 지금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자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척추에서 만들어져서 이 엉덩이에 있는 근육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그 근육 중에 하나가 이상근이라는 근육이에요. 네. 거기에서 눌려도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도수 치료 그리고 근육 치료 몇 번으로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좀 진행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판단을 해서 치료하면은 또 잘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좀 여러 가지 시술적인 방법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전문의와의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한번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 보셔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본다고 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신경풍선 확장술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꼬리뼈를 통한 치료법이었고 두 번째로 알아볼 치료법은 추간공 내시경 시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보는 방법은 추간공 내시경 시술이라는 방법인데 아까 말했던 척추추 사이간 구멍공, 척추 사이에는 구멍을 통해서 진행되는 시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복잡한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추간공이라는 구멍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옆쪽에. 네, 그리고 이 노란 게 신경인데 저희가 아픈 신경을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추간공은 이 바깥쪽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심하고요.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텐데 네. 일반적인 MRI로 놓치기 쉬운 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사가 오진을 하면 어떻게? 라고 하겠지만 사실 척추 질환은 진단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추간공은 그냥 우리가 보통 찍는 MRI 사진으로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예. 각도를 줘서 찍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예. 우리가 보통 MRI가 다 똑같은 줄 알지만 그쵸.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MRI가 전부 다 다르고요. 허리 MRI라고 해서 같은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판단해서 이 사람 추간공 병이 의심되면 그쪽을 좀 각도를 찍어서 찍으면 네.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예. 의외로 치료가 잘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제가 환자 사례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추간공은 MRI에서도 보기가 어려워요. 이 MRI가 지금 시술 전에 MRI인데 사실 저게 이제 각도를 주어서 추간공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오블리크 뷰라고 하는데 예, 예. 각도를 준 거죠. 저희가 위- 봤을 땐 잘 모르겠네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신경 구멍입니다. 예. 하얀 거요. 잘 보이죠? 하얀색으로. 네. 네네네. 근데 아래 거는 찌그러져 있죠. 아, 그러니까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뚫려 있다면 하얗게 보여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크기가 네.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찌그러지고 신경이 낑겨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술 후를 보면은 자 이렇게 넓어져 있죠. 뚫려 있네요. 네, 뚫려가지고 예. 저 부분을 넓혀준 겁니다. 사실 추간공 협착증이 수술적 치료가 가장 많이 필요한 병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추간공 같은 경우에는 좁아지면 통증이 심하고요. 좁아지는 원인이 디스크가 다 닳아서 좁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척추가 조립식 같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의 추간공의 높이는 디스크의 높이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신발 밑창처럼 디스크는 많이 쓰면 닳아요. 아, 네, 그러면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좁아지게 돼서 저렇게 좁아져서 낑겨 있으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수술을 많이 하는 병이 추간공 협착증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처음에 수술적 치료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어떤 여유가 있을 때에는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넓혀주는 시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전문의랑 상의해 가지고 나한테 이 방법이 맞다면 또 이 방법이 또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의사를 만나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좀 그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을 잘 찾아야지만 치료가 잘 되는 게 또 척추 질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간공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추간공 내시경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추간공 내시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일단은 부위마 치료 가능하다는 거죠. 아, 전신 마취가 아니고. 네, 부위마 예. 치료 가능하고 아주 최소한의 침습 네. 그냥 살짝 한 1cm 내외 정도 카테터의 크기만큼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네. 내시경을 통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 빠르고요. 수혈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네네. 고령이나 만성질환 환자한테서도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고 그렇군요. 네, 또 유압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힘든 경우에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보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추간공 시술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알아본 방법입니다. 추간공 내시경 시술의 특징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허리가 불편했는데 다리 쪽이 당겼는데 하시는 분들, 병원을 가야 하는데 아직 가지 못하고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아래쪽으로 고지가 되고 있네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다음 전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51세예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직접 한번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요? 네네. 네, 의자에 앉으면 딱 의자요. 닿는 엉덩이 뼈 있죠. 예예예. 예, 왼쪽 뼈가 네. 뼈부터 해서 무릎 위쪽에 허벅지까지 아이고. 저릿저릿하면서 아이고. 약간 찔리는 느낌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쪽 허벅지예요, 아니면 바깥쪽 뒤쪽이요? 뒤쪽. 뒤쪽은. 엉덩이 그 엉덩이 의자에 닿는 뼈 톡 튀어나온 부분 있거든요. 만지면 네네네. 거기서부터 뒤쪽으로. 걷거나 서 있을 때는 어떤가요?
걷거나 서 있을 때, 그러니까 걸을 때도, 그러니까 그냥 걸을 때도 좀 아프고요. 아프다고 말씀을. 그럼 앉아 있으면 통증이 주로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앉아 있으면 통증 생긴다는 분이 많아요. 그러네요. 앉아 있으면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해서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얼마나 앉아 있으면 생겨요? 증상이 한 30분, 1시간 어느 정도죠? 저는 아침 거의 한 9시부터 해서 네네. 5시까지는 앉아서 일을 하는. 9시부터 5시까지는요. 아이고. 예,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통증이 생길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시간이 환경이네요. 일어나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혀 없고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럼 한 달 작업을- 동안 어떤 치료했어요? 치료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고요. 점점 네. 심해지나요? 점점 심해지지는 않는데, 음흠. 예, 그냥 그 조금 상태가 좋아져요? 기분이 조금은 처음보다는 좀 나아진 것 조금 같은데, 나아지는 기가 있어요. 네, 지금 하여튼 기분이 이게 뭐지? 하여튼 느낌이 생전 처음 느끼는 느낌? 아, 그래요? 일단은 휴식이 되게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도 좀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시술 받고 다음날 바로 진료실 가시고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그거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척추 관절 질환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생활 습관이나 자세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100%는 아니지만 약간 지금 일하는 환경을 조금 바꿔보고요. 한 달 정도가 아직 치료를 안 받았으면 가벼운 약이나 물리 치료를 조금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문진이나 엑스레이 또 의사의 진단이 좀 필요하죠. 급하게 서둘리지는 않아도 돼요. 이 병 자체가. 근데 네. 이제 우선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병원을 한번 쭉 가서 가벼운 치료부터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조금 두고 보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면 상당히 된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가볍게 치료를 간단하게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 치료를 하는데도 지속되거나요. 네. 아니면은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바로 검사해야 됩니다. MRI로 찍고 바로 병원 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약간 마일드한 증상이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는 상태인데 지금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요. 또 스트레칭도 해주고 약간 생활 개선도 해주고 그렇게 가볍게 시작해봐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너무 도움이 됐나요? 고정된 자세로 있어서 그랬나 보다, 그죠? 네, 그런 게 많아요. 약간 작업 환경도 바꿔주고 그러면 또 개선이 돼요. 그래서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제 일하는 환경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본인이 약간 조절을 해갖고 조금 변화를 주는 것도 포인트고요. 네, 근무하고 난 다음에도 스트레칭이라든지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반신욕 그런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제가 사실 디스크 환자예요. 아이고. 어제도 반신욕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게 바로 척추 네, 질환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치료할 때 주의할 점, 시술을 받을 때 주의할 점 있으면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오늘 소개를 했던 게 다 소개도 못했는데요. 네. 사실 시술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네. 가장 중요하고 저희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운동? 만병통치. 하나로 다 끝나는 거. 그럼 너무 좋죠. 사실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척추 질환은 예. 다양한 메커니즘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네네. 꼭 명시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네. 시술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수술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 병은 죽는 병이 아닙니다. 척추 협착증으로 환자 안 죽어요. 네. 네, 뭐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는 병이에요. 그리고 오늘 치료 안 하고 내년에 치료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랑 환자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같은 시선을 가져야 돼요. 의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환자가 거기 설득당해서 수술하거나 시술하거나 치료받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환자하고 잘
진짜 어디가 불편한지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천천히 가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오늘 방법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힘들고요. 네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그 많은 것 중에 2개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하나 골라서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데 쓰인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 좀 마음이 편안해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너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척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